오늘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제로슈가 제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제로, 무설탕, 슈가프리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나요? 특히 20, 30대 세대를 중심으로 제로 식품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음료부터 아이스크림, 과자까지, 심지어 간편식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 중 제로슈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22.5%에서 2022년 32%, 2023년엔 41.3%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죠. 하지만 과연 제로슈가 제품은 정말 우리 몸에 안전한지, 설탕 대신 들어간 인공감미료의 정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로슈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제품들은 설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달콤한 맛은 여전히 느껴지죠. 그 비밀은 바로 인공감미료 또는 대체감미료에 있습니다. 대체감미료는 설탕처럼 단맛을 느끼게 해주지만 비영양 물질로 저칼로리 또는 무칼로리여서 체중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또한 이런 감미료들은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배출돼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도 섭취할 수 있다고 하죠. 대체감미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감미료인 스테비아,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가 있어요. 이들은 설탕의 200에서 600배의 단맛을 내죠. 다음으로 기능성 당으로 분류되는 알룰로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당알코올류인 말티톨과 에리스리톨 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과 칼로리가 비슷하지만 단맛이 200배 강해서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달콤한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칼로리를 크게 줄일 수 있죠. 이런 특성 때문에 인공감미료는 다이어터와 당뇨 환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제로슈가 제품의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는 칼로리 없이 단맛을 즐긴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로 음료의 열량은 일반 가당 탄산음료의 1에서 22%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인공감미료가 오히려 식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2017년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가 식욕 촉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단맛을 느끼면 칼로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공감미료는 칼로리를 거의 제공하지 않아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단맛에 계속 노출되면 미각이 둔감해져 점점 더 단 음식을 찾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것은 마치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점점 더 매운 음식을 찾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또한 제로라는 이름이 주는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제로 칼로리 제품을 먹었다는 사실에 안심하여 다른 음식은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음료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햄버거를 하나 더 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식의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제품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각종 감미료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교란시키고 무설탕 혹은 제로라는 라벨이 붙은 식품이 심리적으로는 더 안심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식품을 섭취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아서 오히려 칼로리 섭취를 늘리고 체중이 증가될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로슈가 제품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식습관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로슈가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혈당 관리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면 정말 제로슈가 제품은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사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마이클스 병원 연구진의 최신 메타 분석에 따르면 인공감미료가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연구에서는 단일 또는 혼합 인공감미료 음료를 마셨을 때의 혈당, 인슐린 등의 반응이 물을 마셨을 때와 유사했다고 하네요.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제로슈가 제품은 일반 당분이 든 식품보다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설탕 젤리와 쿠키를 섭취한 시험군은 당류가 포함된 제품을 먹은 대조군에 비해 혈당 수치가 최대 17%, 인슐린 수치는 최대 57%까지 낮게 나타났어요. 이는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스라엘 바이즈만 과학연구소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 중 사카린과 수크랄로스를 섭취한 그룹에서 혈당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도 수크랄로스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려 간접적으로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즉, 인공감미료 자체는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개인의 유전적 차이, 장내 미생물 구성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인공감미료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인공감미료를 섭취해도 어떤 사람은 혈당이 오르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로슈가 제품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차가 크고 인공감미료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의 제로슈가 제품 섭취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인공감미료의 부작용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어린이라면 장기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기에 있어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데 제로슈가 제품에 익숙해지면 영양가 있는 자연식품 대신 인공적인 맛에 의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강한 단맛에 노출되면 미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의 은은한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강한 자극만 찾게 될 수 있죠. 게다가 어린이의 신체는 성인보다 작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인공감미료를 섭취해도 체중 대비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카페인이 가장 많이 첨가된 제로 음료를 어린이가 하루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제로슈가 제품 섭취를 최대한 삼가고 단맛 자체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해요. 평소에는 물, 우유, 자연 과일 주스 등 영양가 있는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제로슈가 음료를 하루에 얼마나 마셔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감미료의 종류마다 일일 섭취 허용량이 다르고 개인의 체중과 건강 상태에 따라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 감미료에 따라 체중 1kg당 권장 섭취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수치상의 계산일 뿐이고 그냥 적당히 마시는 게 중요하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1캔에서 2캔 정도의 제로슈가 음료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주된 수분 공급원으로 하고 제로슈가 음료는 가끔 즐기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로슈가 음료가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칼로리 절감 효과는 분명합니다. 일반 탄산음료가 100ml당 약 10g의 당류를 한 캔에 약 150칼로리를 함유하는 반면 제로슈가 음료는 대부분 3칼로리 이하로 열량이 매우 낮아요.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한 캔씩 일반 음료 대신 제로 음료로 바꾸면 일주일에 1000칼로리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아 건강에 더 좋을 수 있어요. 설탕은 치아 부식과 충치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데 인공감미료는 충치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지 않아 치아 건강에 덜 해롭죠. 감미료는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배출돼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도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충치는 세균이 설탕을 먹고 산을 배출해 치아의 표면층을 약화하는데 감미료는 산을 생성하지 않기에 충치 발생 가능성을 낮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로슈가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로슈가 제품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거나 마음껏 마셔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 칼로리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다 섭취하게 되면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로슈가 제품이 완전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가장 건강한 선택은 단 음식과 음료의 전반적인 섭취를 줄이고 물이나 차와 같은 자연 음료를 주로 마시는 것입니다.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제로슈가 제품은 설탕 대신 단맛을 내지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만큼 완전한 무해식품은 아닙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뇌에서 도파민 보상회로가 활성화되어 중독성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교란하거나 대사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 미생물은 장의 소화기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면역 기능 그리고 각종 전신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각종 감미료는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거의 없지만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특히 유익균들에게는 불리하고 유해한 미생물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복부비만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각종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면역 체계의 악화와도 직결되어 있어서 장 건강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고혈압이나 심장병과 같은 질환과의 연관성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어떤 감미료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미료의 부산물 성분이 우리 몸에 과다하게 축적될 경우 신경세포의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민감한 분들에게는 두통, 불안,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감미료를 체중 조절이나 당뇨 등 질병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로슈가는 건강이라는 단순한 공식에서 벗어나 적절한 섭취와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해요. 제로슈가는 무조건적인 신뢰보다는 적절한 의심과 함께 균형 잡힌 식습관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